20년간 가정을 위해 살아온 한미정에게 충격적인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가전 렌탈 매니저로 일하던 그녀는 평소처럼 휴대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장도윤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첫 월급으로 사준 그 시계였습니다. 비 오는 정류장에서 진실을 깨달은 미정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미정은 가전 렌탈 매니저로 하루 5현장을 돈벌이 삼아 다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뜨고 간단한 토스트와 블랙커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 것 같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우산을 챙겼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아파트 단지의 세탁기 수리였습니다. 고객은 70대 할머니였는데 세탁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미정은 꼼꼼히 점검하며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소리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할머니가 고마워하는 미소를 보며 미정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젊은 신혼부부가 에어컨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설치 방법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고 미정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하며 위치를 정하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미정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우산살을 스치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고 가방 속 수리 부품들이 눅눅해지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호흡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얼얼해졌습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서 일정 변경 요청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대신 내일 오전으로 바꿔주세요. 미정은 한숨을 쉬며 빼곡한 내일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고객은 보증서 문구를 끝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AS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류장 안내판 아래에서 그녀는 캔 커피로 속을 달랬습니다. 차가운 금속 캔이 손바닥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배우자 장도윤의 메시지 하나가 반짝였다가 곧바로 꺼졌습니다.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그는 늘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도 더 봤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덮고 빗줄기 사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버스가 멈추려는 순간 알림창에 낯선 실시간 방송 배지가 떠올랐습니다. 동호회 라이브, 저녁 러닝. 재생 버튼이 미묘하게 그녀의 손끝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닫으려 했지만 호기심이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1부터.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코스 길다. 손 놓지 마. 낯선 남자의 농담에 누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놓기 싫어. 그 순간 익숙한 남자의 웃음이 이어폰을 찢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왠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버스의 브레이크 음이 장마 구름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일정은 대형마트 지하의 렌탈 부스 점검이었습니다. 지하층 공기는 축축했고 송풍기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속을 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복도를 걸으며 미정은 점검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야가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발등이 납덩어리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경비원이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금방 나아질 겁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증상이 요즘 자주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걸 몸이 신호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렌탈 부스에서 수리 체크리스트를 절반쯤 채웠을 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의 글씨가 물결처럼 흔들렸고 입천장이 사막처럼 말라붙었습니다. 손에 쥔 볼펜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허리를 낮추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앞서 버스에서 봤던 라이브 방송 아이콘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녀를 부르는 것처럼 깜빡거렸습니다. 동시에 제보 메시지 하나가 화면 위로 겹쳐졌습니다. 러닝 동호회 실시간 보다가 놀랐어요. 시계 혹시? 미정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그 방송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왼쪽으로 밀어내며 화면을 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빈 승강기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다가와서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앉아서 좀 쉬세요. 그런데 휴대폰에서 방송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소리만 껐어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금속 틈 사이로 갑자기 익숙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친숙하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미정의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아내인 서지우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완곡어법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 보내서 죄송해요. 동호회 라이브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시계가 자꾸 화면에 비치더라고요. 그 시계 줄무늬랑 다이어리, 도윤이 오빠가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서 혹시 괜한 걱정이면 정말 좋겠어요. 미정은 메시지를 읽으며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손가락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도윤이 차고 있는 시계는 20년 전 그녀의 첫 월급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녀가 백화점에서 몇 달을 고민하며 골라준 선물이었습니다. 평생 차고 다닐게. 그때 도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지우가 보내온 화면 캡처 이미지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비오는 강변 조깅로 네온사인 가로등 아래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손깍지를 낀 채로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부분이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 쪽 손목에서 반짝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시계의 다이얼 테두리에 있는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3년 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그녀가 실수로 떨어뜨려 생긴 그 작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꽉 쥐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철 터널의 어둠이 유리창에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아센트 냄새와 함께 오래된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평소보다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조카 도연이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모, 늦게 들어오셨네요. 밥 데워드릴까요? 괜찮아, 도연아. 내 공부 먼저 해.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이모의 얼굴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거실 탁자 위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그어진 적자,
항목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럽 회비라는 항목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러닝 클럽 회비.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작년부터 가입했다던 그 러닝 클럽 말입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펜을 들어 그 항목에 굵은 줄을 그었습니다. 내일 해지부터 하자. 그리고 울리기 시작한 전화벨 소리를 끊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설명은 메시지로 해. 지금은 조용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복도 끝 도연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가벼운 발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첫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정은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비회원 대기표의 숫자가 천천히 바뀌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17번 고객님.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동이체 해지하러 왔어요. 미정이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자동이체 목록을 띄웠습니다. 러닝클럽 월회비, 운동용품 할부 결제, 피트니스 센터 사물함 이용료 등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해지하시는 건가요? 직원이 확인차 물었습니다. 미정은 목록을 한 번 더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해지해 주세요.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미정은 대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젯밤 서지우가 보내준 실시간 방송이 다시 보기로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변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고 카메라가 달리는 사람들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속도 좀 줄이자. 낮은 남자 목소리 뒤로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도윤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며 수없이 들어온 그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프레임이 급격히 틀어지는 찰나 화면 한쪽에서 손깍지가 살짝 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자의 손목에 찬 시계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떨어뜨렸을 때 생긴 그 흠집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객님, 해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으로 이메일 알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사물함 자동결제 승인 마이너스 결제 시각 어제 오후 3시 27분. 미정의 눈동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어제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서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회의 중이라며 연락도 없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은행 로비 끝쪽 유리문에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확인은 끝났어. 그녀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발신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장도윤. 미정은 잠시 숨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빠. 저녁에 얘기하자. 은행 유리문 밖으로 바람이 신호등처럼 방향을 바꾸며 불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미정은 바로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요금제를 가족형에서 개인형으로 바꾸고 클라우드 공유 계정도 분리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썼던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가족형에서 개인형으로 바꾸시면 월 요금이 조금 올라가는데 괜찮으신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도윤이 자주 이용하던 대형마트였습니다.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물함을 해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해지하겠습니다. 가족분이 함께 오셔야 해지가 가능한데요. 직원이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계약자예요. 여기 신분증 있습니다. 미정이 단호하게 말하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도윤의 운동복과 신발, 그리고 몇 개의 에너지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것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마치 과거를 정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탁자에 앉아 가계부를 다시 폈습니다. 빨간색 줄 위에 파란색 줄을 겹쳐 그으며 해지된 항목들을 표시했습니다. 숫자들이 정리될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던 도연이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모, 오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정말? 미정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네. 뭔가 결정한 사람 같은 표정이에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따뜻한 차향을 맡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 이제부터 돈은 내 이름으로만 나갈 거야. 내 삶도 내가 책임질 거고. 저녁 6시 30분쯤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윤이 운동화 끈을 풀며 들어오는 발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의 끝났어? 미정이 덤덤하게 되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도윤이 손목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정은 의자를 한 칸 뒤로 당기고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은행해지 확인서와 통신사 계약 변경서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뭐야? 도윤이 서류들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일상 정리한 거야. 그리고 이건 내 운동용품들. 미정이 검은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것과 내 것을 분리할 거야. 명확하게. 거실의 시계가 똑똑거리는 소리만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도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 요금제 변경 증명서, 사물함 해지 영수증까지.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이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아주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이지. 도윤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미정이 작게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설명할게. 요즘 창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도윤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네트워킹을 손깍지 끼고 하나?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화면 각도 때문에 오해를 받을 만한. 화면 각도? 미정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승인 시각파. 어제 오후 3시 27분. 내가 지하 주차장에서 쓰러질 뻔했던 바로 그 시간이야. 도윤의 어깨가 축 처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조명이 갑자기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연락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누구랑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미정이 서류철을 천천히 다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야. 미정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도윤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 잡아놨어.
도윤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변호사까지 가야 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을까? 이미 선을 넘었어.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도연의 방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조카도 이 모든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시계는 언제 돌려줄 거야? 미정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손목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소중했어. 첫 월급으로 산 거니까.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정은 가정법원에 전화를 걸어 조정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담당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정은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증빙 자료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사진 등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정은 서지우가 보내준 방송 캡처 화면들과 자동이체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미정은 근처 카페에 앉아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사유란을 작성할 때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신뢰관계 파괴. 그녀는 담담하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오후 일정을 마치고 퇴근길에 강변공원을 걸었습니다. 한낮의 비는 그쳤지만 도로 표면은 아직도 젖어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해서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지우에게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어려운 얘기 알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상황 정리가 됐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괜한 오해를 부른 건 아닐까요? 아니야.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었어. 이제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온 것 같아. 미정은 벤치에서 일어나 신발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고리를 꺼내보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도윤이었습니다. 미정은 강바람 소리를 막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정 날짜 잡히면 문자로 알려줄게.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 강변 난간 아래로 물결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시간도 물처럼 흘러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미정은 처음으로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계가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거리는 아직 고요했습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스마트폰의 달리기 앱을 켰습니다. 첫 번째 러닝을 시작합니다. 앱에서 나오는 음성 안내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금세 찼습니다. 몇십 미터를 뛰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한 블록을 돌 때마다 생각이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스팔트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20분 정도 뛰고 나서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에 답답했던 울컥임이 땀으로 배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를 사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면대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과 붉어진 볼이 낯설면서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조카 도연이 일찍 일어나서 식탁에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이모, 운동하고 오셨어요? 얼굴이 완전 달라 보여요. 정말? 미정이 물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뭔가 당당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도연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국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달래주며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6시 전에 첫 현장 끝내고 오후에는 자격증 공부할 거야. 미정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가로 아침빛이 들어오며 식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운동화 끈을 다시 묶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내 루틴, 내가 정한다. 더 이상 남의 시간표에 맞춰 살지 않을 거야. 현관문을 나서며 복도 끝에서 햇살이 카펫의 패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의 월말 정산표에는 처음으로 파란색 숫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자동 결제들이 사라진 자리에 여유 자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업무 노트에는 고객들의 감사 메모가 또박또박 쌓여갔습니다. 특히 장기 이용 고객인 박할머니에게서 따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요즘 목소리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설명도 더 차근차근 잘해주시고 덕분에 우리 집 세탁기가 새 것처럼 조용해졌네요. 미정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니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찾아둔 새집 계약서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남양 원룸, 채광 좋은 작은 공간이라는 설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월세는 지금보다 조금 저렴했고 무엇보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새집 보증금을 위해 적금을 해지하러 은행에 갔을 때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적금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꾸준히 관리 잘하셨어요. 미정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도융 관련 지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가전 렌탈 매니저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한 덕분에 생각보다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며 서지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미정은 버스 정류장에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 이제는 정말 괜찮아.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에 도영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새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 새집에서는 저도 자주 놀러 갈 수 있죠? 물론이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책상도 하나 놓을 거야. 미정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창틀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새벽 러닝.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나씩. 새집 열쇠가 들어있는 봉투가 탁자 위에서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독립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날은 새집 이사를 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합격이라는 짧은 단어가 작은 원룸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미정은 창문을 활짝 열고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두 팔을 창틀에 기대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고동은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산 작은 탁상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고 다니던 그 시계와는 전혀 다른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났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정은 다이어리를 펼치고 새 페이지에 한 줄을 썼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메일들. 조정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계도 결국 택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시계를 받아들고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첫 월급으로 샀던 그 시계는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새벽 러닝도 이제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전 5시 30분에 운동화를 신고 문을 나섰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만나는 다른 러너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러너인 50대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덕분에 더 전문적인 수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에 따라 수당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객들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칭찬하는 말이 늘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실력이 늘으셨어요. 이제는 어떤 고장도 척척 고쳐주시네요. 퇴근 후 새 집에 돌아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도연이 주말에 놀러와서 새 집을 구경했습니다. 이모, 여기 진짜 좋아요. 뭔가 이모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답다는 게 뭔데? 미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가 행복해 보여요. 도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창가 의자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혼란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내일 새벽 러닝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미소를 지으며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내 시간표대로, 내 속도로.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